안녕하세요. 멍멍자팍입니다. 우리 정말 누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하죠? 그만큼 강아지가 풀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은근히 산책 중이나 놀다가 풀을 많이 뜯어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강아지는 왜 풀을 뜯어먹을까요? 오늘은 강아지가 풀을 왜 뜯어먹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풀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음식 이외에 다른 것을 먹는 것은 이식증이라고 해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음식 이외의 것을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사료랑 간식을 아주 잘 먹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왜 다른 것을 먹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강아지 스스로 속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보통 풀을 먹고 나서 구토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속이 좋지 않아서 풀을 먹고 토를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강아지가 스스로 자기가 배탈이 난 걸 알고 풀을 먹어서 구토를 한 것일까? 구토를 해서 자가치료를 했을까? 아니면 별일 없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풀을 먹었기 때문에 구토를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 정도의 강아지가 풀을 먹은 후에 구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는데 풀을 먹고 구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치료로는 볼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풀을 먹기 전에 질병 징후를 보이는 강아지는 약 10% 정도에 불과해요. 따라서 풀을 먹는 개의 대부분은 아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또 풀을 먹어도 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을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소화와 배설에서 섬유질을 필요로 해요. 우리도 응가할 때 고기만 먹으면 응가 안 나오고 풀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섬유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풀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풀을 먹고 구토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경우에는 염증성 장 질환이나 또는 췌장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이 좋지 않을 때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또는 보호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분증이나 쓰레기를 뒤지는 강아지들, 또는 집안의 슬리퍼나 장난감 이런 것들을 뜯어먹는 강아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적절한 것을 먹을 때 안 돼, 하지 마 이런 주의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입장에선 그게 관심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한테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외롭거나 불안할 때 이런 거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주된 이유가 만약에 혼자 남겨졌을 때 분리불안 때문이라면 보호자의 냄새가 밴 물건이나 장난감을 집안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보통 출근할 때 노즈워크 같은 거 두기도 하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또 노즈워크가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똑똑하니까 금방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고민이고, 무엇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출근 전에 좀 바쁘지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의 산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돌아와서 조금 자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찾아보면 펫시터를 잘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펫시터를 구해서 중간에 산책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는 우리가 펫 호텔에 맡기기도 해요. 요즘 개치원?
게리니집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아이들을 데이케어에 맡기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펫호텔은 약간 뭐랄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방치만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중간에 사진만 보내주는 건 아닌지 막 이런 걱정이 많아서 뭐 그런 분리불안에는 뭐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풀을 먹는데 속이 안 좋아서 먹는 건 아니고 또 아니면은 주의를 끌기 위해 먹기도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강아지의 본능일까요? 분명 이 강아지가 저희랑 같이 살기 전에, 즉 가축화가 되기 전에는 야생에서 동물을 사냥해서 그 동물의 뼈랑 내장 뭐 이런 걸 다 먹었겠죠. 그리고 그때 그 사냥당한 동물의 위 내에 있는 그 내용물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냥 당하는 쪽이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섬유질이 있었기 때문에 섬유질까지 자연스럽게 사냥을 하면은 섭취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늑대의 11에서 47% 정도가 풀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그냥 뭔가 육식동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풀을 먹기도 해요. 따라서 어떤 예전에 늑대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풀을 먹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을 먹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능일까?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단순한 기호성 때문일까요? 강아지가 정말 그냥 풀을 좋아하는 거죠. 강아지들이 보통 공을 좋아하는 것처럼 풀도 좋아하는 거죠. 뭐 풀의 식감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기호성 때문일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적인 강아지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유를 살펴봤지만 풀을 먹는다는 것은 뭐 크게 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풀을 먹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잔디를 키우잖아요. 근데 잔디에는 막 제초제도 뿌리고 살충제,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뿌린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런 것들은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아지가 먹는다? 그럼 당연히 몸에 좋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키우는 풀 말고 뭐 숲에 풀이 이렇게 자라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산책하다가 강아지가 풀을 먹었어요. 그럼 이건 괜찮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생충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제가 이번 학기 기생충을 배우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우리 진드기 되게 조심하죠. 그래서 매달 구충도 하잖아요. 근데 진드기가 자라는 과정 중에서 이런 풀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뭐 유충, 약충으로 자라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여기 풀 끝에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있어요. 사람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가 그림을 못 그려서 강아지가 이렇게 만약에 산책을 가면 얘네가 이렇게 얘네 몸으로 탁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되게 충격적인 그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영상은 우리 막 아침 이슬 되게 막 뭐랄까 순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침 이슬이 이렇게 잔디에 맺혀 있는데 요 안에 기생충이 이렇게 드글드글드글드글 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되게 기생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냇가, 계곡 이런 데서 물이 맑아 보인다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강아지도 먹지 못하게 하세요. 기생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풀을 먹는다는 것은 뭐 이런 기생충의 문제 때문에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산책 중에 습관적으로 풀을 먹는 강아지라면 우리가 간식으로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식의 훈련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풀을 먹으려고 했을 때 리드줄로 주의를 주고
만약에 강아지가 풀로 안 가고 내가 가는 방향,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갔다면 간식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아, 풀로 안 가고 일로 가면 더 맛있는 걸 주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멍멍이들 풀 뜯어 먹을 때 만약에 위장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구토를 되게 반복적으로 한다, 뭐 피가 보인다 이런 정도의 심각하다면 병원에 꼭 가시고요. 만약에 강아지가 주의를 끌거나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더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 풀에는 기생충이 정말 드글드글하니까 정말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산책 중에 더 우리 신경 써주도록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강아지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산책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